이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오늘 1심 판결 선고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뭐 사실 보시는 분들은 좀 속이 껄쩍지근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유죄 판결은 유죄 판결이지만 판결 선고형이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물론 뭐 조국이 돈을 워낙 사랑하는 가족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징역형보다는 벌금 1,000만 원이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없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민 씨, 뭐 이제 의사도 아니죠. 예. 조민 씨에 대한 재판 내용이 뭐냐 하면은 2013년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그때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던 아빠와 또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담당하고 있던 서울 인권 센터입니까? 거기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인서,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각종 그 허위 경력 증명을 서울대 입시 원서에 내 가지고 서울대 입학 전형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또 하나는 2014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교에는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썼던 동양대 추천서 이런 것들, 상장 이런 것들 위조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영화 천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너는 다 그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서류를 넣어서 결국 합격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서울대도 서울대의대를 합격할 뻔했어. 서울대의대가 1차, 2차, 3차 전형이 있는데 그러한 서류를 내가지고 1차도 합격하고 2차 서류까지 합격하고 인터뷰 가가지고 여기서 떨어졌어요. 네. 여기서 통과됐으면은 조민이 부산대 의대가 아니고 서울대의대. 강남에서 아빠랑 살면서 아빠하고 손잡고 학교 그냥 서울대, 물론 뭐 서울대 의대는 저기 시내에 있습니다만 서울대 의대 갈 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딱 보더니만 떨어뜨렸는데, 그런 사람을 서류 보강해가지고 자기 외할머니인가 할머니인가 뭐 간호사로 했다고 하는 그 부산대 의대에 가서 결국은 합격을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엄마는 깜빵 가지고 징역 4년 살고 아빠는 지금 징역 실형 2년을 2심까지 선고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13년 14년에는 조민 씨가 30대 네. 성인이야. 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계속 있고, 뭐 어떻게 보면 M1 저쪽 우리 강남구에 있는 숙명여대 부속 숙명여고. 네. 예. 숙명여고 아빠가 이제 그 시험지 빼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갑자기 저 밑에 있던 그 쌍둥이 그 딸 둘이가 갑자기 전교 1, 2등 했던 뭐 그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가지고 했던 거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둘 다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그 벌금 1,000만 원 선고했는데, 최 변호사님이 실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1심 판결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네, 일단 검찰은 이게 징역의 집행유예를 구형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벌금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징역형 집행유예보다는 낮은 형이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아버지와 본인의 어머니가 모두 다 재판을 받고 있거나 실형을 받은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여기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죄가 났다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위로 문서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학교들의 입시를 방해한, 업무를 그렇죠.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대표죠.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도 다 엮여 있는 그렇죠. 문제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조민 씨가 본인이 스스로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을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다 나온단 인정했죠.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인정이 조민 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한테 바로 네, 조국 칼날이 가는 대표와 거죠. 그리고 예. 정경심 전 교수한테 똑같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면이라서 여기서 인정하는데 여기는 인정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있거든요. 자백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오늘 판결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민이 유죄면 조국은 당연 유죄다. 이 사건이 조민 씨에 대한 어떤 판결로서의 어떤 직접적인 그 영향이 있지만 사실 정치적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왜 조민 씨 딸이 유죄가 됐겠냐. 오늘 판결문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입증이 덜 돼서 좀 그렇다라고 봅니다만 1심 판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민 씨가 그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쓴 사람은 누구야? 엄마 아빠지. 마치 조국 조민 아들 그리고 조민의 오빠 또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때 쪽지 시험 보는데 참 엄마 아빠는 서울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아들이 이제 문제를 받아가지고 딱 카톡으로 보내니까 그거 보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풀어 제껴가지고 보내는 건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어떤 그 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는 그 조국의 아들이 그 내용은 분명히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조국 아들에 대한 기소 그에 대한 유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그 1심 판결문에 보면은 조민 씨는 그와 같이 서류가 위조됐다라는 사실을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죄를 인정을 하고 있고 본인이 그 의사 시험도 다 이제 다 없어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다 그 고려해서 형사상의 어떤 판단을 했다 하는데 또 한 가지 검찰 구형도 보면 야릇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징역 1년이면 1년이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는 건 이건 또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전과 달리 검찰 구형이 이른바 실질 구형이라고 해서 사안이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거는 징역형을 구형하지만 집행유예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하면은 실형 선고해달라라는 것이 아니고 구형 자체를 집행유예를 해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말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해달라라는 거 구형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어서 뭐 어쨌든 뭐 집행유예 구형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지금까지 어떤 형사적인 정의 감각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정당하냐라는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서 굳이 이게 학생으로서 이렇게 원서를 내고 했던 사람한테까지 실형까지는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최 변호사님 저기 아들 시험도 오답투성이 한글 뜻 모르는 서울법대 교수님 부끄러운 동문 1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우리 조국 교수가 형법 교수로서 오상방위 뭐 이런 것들을 수업할 때 얘기를 하다가 막 법전을 막 찾았는데 이게 어디 갔어?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보면은 산으로님 조국 왜 지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4050 여자분들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저도 해당하지만 입학 비리 범죄자를 징역 2년을 왜 응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저 선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예. 대학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의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예, 또 아니고 좀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올 정도로. 그래서 의대 예. 정원은 늘림에도 부족하고 지금 사람들이 의대를 다시 가겠다고 그렇죠. 다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대치동 가면은 직장인 야간 의대반이 개설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판결이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시작됐을 때에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 뭐라 그럴까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방해가 가장 높은 형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공정한 사회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조수진 후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 조국당, 저는 뭐 말씀드렸죠. 조국 혁신당이라고 안 부른다고 조국당, 조국 무리들이죠. 예, 조국 무리들을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대별로 봤을 때 2030 세대는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빵점, 그리고 30대도 지지율 한 자리 숫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조민, 또 조모, 아들, 딸에 대한 어떤 그 입시의 불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반감, 공정성에 대한 게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항변으로 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의대 들어가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 학원가에 지금 직장인들 야간 의대반이 생겼다 할 정도로 입시 어떻게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또 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사 참, 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까제 깨구리 붕어로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자기 아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아들은 변호사 만들라고, 딸은 의사 만들라고, 실제 딸 의사 만드는 건 성공했고 아들은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로스쿨에 보내서 5군데인가 어플라이 했는데 다 떨어졌어. 실력 안 되면 로스쿨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로스쿨 다 떨어지니까 결국 문정인, 그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그 외교 멘타라고 할 수 있는 연대 의대 교수가 있는 연대 정치학과 이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고대도 정외과도 합격하고 연대 정외과도 아들이 합격했는데 연대 정외과 대학원으로 들어갔고, 그때 있던 서류, 딸에 대한 서류는 다 있었는데 연대 가서 압수수색 하려고 했더니만 조국 아들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없어. 다 없애버렸어. 참 20대, 30대, 2030 세대는 이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2030 세대를 둔 엄마, 아빠 세대인 4050 세대가 조국을 지지한다? 와,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항상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선거에서 영향을 미쳤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 비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민주당의 표를 조국 신당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가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실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은 심판의 대상이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에 어떤 공정이 살아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국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조국을 지지하고 했던 뭐 진중권 이런 사람들도 도저히 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그 사상적 전향까지 했던 그런 부분인 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은 내가 도저히 못 찍겠다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조국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악화가 더 악화를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우리 자유 우파들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의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민의 안전, 건강, 생명을 생각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의 어떤 의대 증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길어지면서 또 정부를 향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한다 하더라도 감수를 하고 이와 같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 정권 만약에 또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냥 의대 개혁은 사실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